99페이지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보겠습니다.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요거는 법률행위를 분류해 놓은 건데 우리가 여태 법률행위를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하나면 단독행위, 2개면 계약, 3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로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또 이 쓸데없는 학자들이 법률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좀 분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반이 있을 때 뭐 남자애, 여자애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안경 쓴 애, 안경 안 쓴 애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류한 게 바로 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눈 건데 한마디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요 채권행위는 그냥 무슨 계약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요게 그냥 채권행위예요. 요거. 그런데 물권행위는 무슨 등기해 주는 거 있죠. 등기해 주는 거. 요게 이 물권을 부동산 등기하지 않습니까? 등기하면 그게 물권행위고 처분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요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건이 아닌 무슨 채권 같은 거 있죠. 무채재산권이나 채권 같은 거를 파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준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부동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먼저 요 준물권 행위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 2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요 A가 B에게 요 건물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보세요.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그래서 B가 집주인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받아야지 B가 집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개로 한번 나눠봤어. 먼저 매매 계약을 해야 되고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정말 B에게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려면 B가 집주인이 되려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률학자들이 이걸 반으로 나눠 놓은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아직도 뭐를 해야지 B가 진짜 소유자가 될 수 있기에, 그렇죠, 등기 같은 걸 해야지 진짜 소유자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는 의무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 즉 채권 행위라고 이런 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정말로 B가 집주인이 돼서 완전히 A의 부동산이 B에게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물권 행위, 처분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는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거야. 이거 임대차 이런 계약하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하고, 물권 행위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의 포기를 하더라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등기하는 행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중요하게 연례에서 설명하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듣기만 해. 이렇게도 나누는구나 라고. 자, 그 다음에 준물권 행위는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 아니라 채권이라던가 무채재산권, 요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지식재산권이 있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거. 자,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채권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라서 의무 부담 행위는 채권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에 대해 나중에 이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의무를 나중에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계약 같은 걸 하면 됩니다. 자, 4번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처분 행위, 이게 등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분 행위야. 소유권 이전, 용의권, 담보물권 설정, 뭐 요런 것들, 이런 거 물권의 폭, 요거 다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물권 행위는 봐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준물권 행위도 처분 행위인데 요거는 만약에 이걸 채권으로 따지면 더 이상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이 없어지는 상태 있죠? 그렇게 되면 그냥 요걸 준물권 행위예요. 그래서 채무 변제, 빌린 돈 갚았대. 그럼 이제 더 이상 갚을 거 없죠. 그러니까 처분 행위죠.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거, 채권을 포기하면 너한테 빌려준 돈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갚을 게 없는 거고. 봐봐요. 채권 양도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 지금 A가
B한테 옛날에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 B가 채무자고 A가 채권자인데 A가 C한테 야, 너 내가 얘한테 빌려준 돈 있으니까 네가 얘한테 돈 받아라. 이 받을 돈 B한테 네가 대신 받아라. 왜? 예전에 C한테 A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채권을 B한테 받을 채권을 C한테 팔았다. 그래서 요거를 채권 양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하면 얘 더 이상 받을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준물권행위. 근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만약에 이 B가 있잖아요. 옛날에 D라는 자 이제 이 C는 잊어버리고 D라는 애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지금 B가 A한테 갚을 돈 있죠. 그랬을 때 이 B가 D한테 야, 너 나한테 줄 돈 있잖아. A한테 갚아라라고 했을 때 알았어. D가 내가 A한테 갚을게 라는 게 B가 갖고 있는 A의 채무를 인수한 거죠. 요거는 채권 인수예요. 채권 인수는 얘가 돈 갚아야 되니까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채무를 인수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땐 갚을 돈이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준물권행위,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 권리의 양도 포기, 무채재산권 요것도 뭐냐면 준물권 행위에 들어간다. 아,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것도 처분 행위래. 그냥 준물권 행위도 처분 행위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강의하고 별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할 때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세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야.